네, 경제성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7장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네, 오랜만입니다. 네, 실시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실시간 동영상, 뭐 유튜브 스트리밍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대답도 해드렸는데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됐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이론 강의로 돌아가서요. 하나하나 좀 다음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과 함께 같이 한번 보죠. 네,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순현가법 혹은 현재가치법이라고 불리는 NPV법 그리고 추워서 잠바 입었더니 좀 무겁네요. 그리고 또 내부 수익률법 IRR이라고 불렀던 거 그 두 가지와 함께 더불어 사용을 하게 되는 가치평가법입니다.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은 BC라고도 불려요. Benefit Cost Ratio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는 뭐 간단하죠. 이게 비용이니까 코스트고요. 편익을 우리가 benefit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너무 저쪽으로 돌렸나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BC ratio, BC analysis 이렇게 많이 불러요. 투자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 오른쪽에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생긴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 플러스인 부분도 있고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노란색,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회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베너핏이 되고요. 얘네들이 코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서로 다른 시점을 한꺼번에 비교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하죠? 특정 시점으로 모아서 경제적 등가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역시 경제적 등가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들, 이 베너핏들을 다 모아서 베너핏의 현재 가치를 만들고요. 그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B라고 불러요. 이 코스트들을 모두 다 모아서 역시 현재 가치의 코스트로 만듭니다. 그걸 C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B랑 C랑 같으면 B분의 C가 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고 B가 C보다 더 크면 이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BC가 1보다 커집니다. 요게 우리가 따지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된 값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캐시플로우 중에 플러스인 놈을 이렇게 모았고요. 할인을 하는 NPV랑 똑같은 공식인데 얘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인 놈들만 모았습니다. 이게 코스트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스트가 내 돈이 나가는 것이어서 음수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캐시플로우 계산할 때는 원래 NPV나 IRR 계산할 때는 음수로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는 크기만 따지기 때문에 얘를 양수로 만들어야 돼요. 둘 다 양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단순히 크기만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NPV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NPV로 계산을 하는 거랑 똑같은데 베너핏과 코스트를 따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가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낸 내용이 바로 여기 왼쪽에 예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0 플러스 1500 마이너스 1000 플러스 3000 플러스 3000 이렇게 생긴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이 대안의 베네핏 코스트 레이쇼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자율이 10%라면 베너핏은 요 세 가지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NPV를 구하는데 음수인 부분은 빼면 돼요.
이렇게 생긴 캐시플로우의 NPV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1기간은 우리가 함수에서는 빼줘야 되겠죠. 그럼 코스트도 역시 NPV를 하는데 뭐 뒷부분은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NPV를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베너핏 플러스인 놈들의 전체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합은 6097이고 코스트는 2909예요. 그래서 BC 레이쇼는 6097을 2909로 나누면 2.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 코스트에 비해서 내가 얻게 되는 베너핏의 비율이 2배가 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뭐 개념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걸 가지고 그럼 대안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독립적 대안을 평가를 할 때는 늘 그렇지만 두나싱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베네핏 코스트 레이쇼를 두나싱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두나싱의 BC는 1입니다. 왜 그러냐면 NPV 두나싱이 0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안에 아무 대안이나 상관없어요. 어떤 대안의 NPV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걔의 베너핏 플러스가 되는 캐시플로우들의 현재 가치와 코스트 마이너스가 되는 캐시플로우들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빼준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두나싱에서는 빵이라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두나싱의 베너핏과 두나싱의 코스트를 서로 뺀 것이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만 다시 쓸게요. 아이티. 이게 아니잖아. 아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두 개가 똑같으니까 네. 이 두 개를 나눠주면 1이 되겠죠. 그죠? 어디까지 간가요? 네, 이 두 개를 나눠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결국은 NPV를 서로 이렇게 빼주는 것과 나눠주는 것의 차이쯤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나타납니다. 1이죠. 1. 네, 1보다 크면 좋은 거고 1보다 작으면 나쁜 거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베너핏이 더 크다는 얘기죠. 분자. 더 작으면 분모, 코스트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1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왜 1인지 설명했고요. NPVA가 베너핏과 코스트의 빼기라는 것도 설명을 방금 드렸습니다. 그럼 베타적 대안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NPV는 그냥 이렇게 베너핏과 코스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더라도 서로 다른 대안들을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뺀 다음에 계산을 해도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IRR이 안 됐듯이 BC 역시 뺀 다음에 BC를 계산하면 좀 다르게 됩니다. 좀 다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 A의 베너핏과 A의 코스트가 있어요. B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어떤 D의 베너핏과 D의 코스트가 있습니다. 각각이 있어요. NPV는 얘들을 뺀 거, 얘들을 뺀 걸로 구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미리 빼고 나서 이것들을 자꾸 왜 넘어가죠? 이것들을 미리 빼고 나서 계산을 해줘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줘도 NPV A 빼기 D가 그대로 성립을 하죠. 그런데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 남겨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가 8, 5이고 이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이거 왜 자꾸 넘어갈까?
7, 3일 때 이걸 각각 BC 레이쇼를 구한 거랑 빼서 BC 레이쇼를 구한 거랑 전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걸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BC 레이쇼를 구할 때 A 빼기 B의 BC 레이쇼를 구하려면 A 빼기 B의 베너핏을 먼저 구하고 A 빼기 B의 코스트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게 됩니다. IRR 할 때랑 똑같아요. 캐시플로우를 먼저 준비를 해주고, 그러니까 A 빼기 B의 캐시플로우를 먼저 준비해주고, 캐시플로우 먼저 준비해주고, 그걸로부터 IRR을 구하건, BC를 구하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NPV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NPV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NPV는 다만 NPV는 각각 구해서 빼는 게 이거랑 똑같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얘들은 요것만 되는 거고 NPV는 양쪽이 다 되는 거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뭐 기준은 똑같아요. BC A 빼기 B를 계산했을 때 1보다 크면 역시 부등호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A가 B보다 좋은 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IRR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죠? A 빼기 B나 B 빼기 A나 방향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의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얘도 역시 방향을 고민을 하긴 합니다. 뭘 고민을 하냐면 베너핏과 코스트가 각각 양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양수가 되도록.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A 빼기 B와 A 빼기 B의 베너핏과 코스트를 계산을 해봤더니 A 빼기 B의 베너핏과 코스트를 계산해봤더니 둘 다 음수라는 거예요. 베너핏도 B가 크고 코스트도 B가 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겠죠. 베너핏이 더 크면 코스트도 크겠죠. 들어가는 돈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1.5 양수예요. 와, BC 레이쇼 A 빼기 B가 1.5니까 1보다 크다.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틀린 얘기겠죠.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BC 레이쇼를 B 빼기 A로 구하더라도 플러스 2분의 플러스 3이라서 똑같이 1.5가 나와요. 네.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겠습니까? 네, 당연히 B 빼기 A가 맞는 얘기죠. B 빼기 A가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해석이 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가 되도록 우리가 증분 분석을 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만약에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해석을 안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A 빼기 B를 했더니 베너핏은 양수인데 코스트는 음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코스트가 덜 들어가는데 이익이 낮다는 얘기니까 A가 B보다 코스트는 적게 드는데 이익은 더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경우는 A가 좋겠죠. 반대로 베너핏은 적은데 베너핏은 음수가 났는데 코스트가 양수가 났다. A가 B보다 코스트는 더 큰데 베너핏은 더 작다는 얘기니까 이건 당연히 B죠. 네, 이거는 계산을 해볼 게 아니라 그냥 베너핏과 코스트만 정리해놓고 상식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비용 편익 분석의 이제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뉴스 검색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 비용 편익 분석은 IRR과 마찬가지로 비율 척도이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된다라는 게 있어요. 내가 투입한 돈 대비 몇 배를 벌 거냐. 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보게 될 텐데 비율 척도가 많이 나오는 데가 아즈라는데 아즈 이거 보통 그 승률 베팅 사이트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죠? 네, 뭐 3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3을 넣으면 이기면 5를 받는다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돈 대비 나오는 돈의 비율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려는 게 굉장히 이제 보편화된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해를 돕는 그 기준으로서 이 비용 편익 분석의 BC 값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한 IRR에 비해서는 계산이 상당히 쉬워요. 물론 우리는 IRR을 컴퓨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지만 예전에 직접 이걸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됐던 시절을 생각을 하면 BC가 MPB랑 계산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상당히 계산이 쉽습니다. 뭐 다른 걸로 또 연결도 하기도 쉬워요. BC가 계산이 됐다. BC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B도 알고 C도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MPB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IRR만 좀 따로 노는 그런 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BC가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대형 공공투자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많이 활용이 돼요. 여러분들 신문기사 찾아보실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 혹은 타당성 조사, 타당성 분석, 예비 타당성 분석 뭐 이런 말을 키워드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에 커다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인 경우에 돈 낭비를 하면 안 되니까 들어가는 돈만큼 국민들, 시민들 혹은 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나라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미리 계산을 해보고 그럼 도움이 된다? 그럼 세금을 들여서라도 이걸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B와 C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할인율, 이자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NPV를 계산을 하니까. 근데 할인율을 뭘로 할 거냐? 그럼 국가라는 존재의 할인율, MARR은 뭐가 될 거냐가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에 공공성을 반영을 해서 할인율을 산정을 해요. 뭐 나중에 이걸 좀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예시를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일을 설정을 해야 돼서 하나는 이제 충북과 세종을 이렇게 지나가는 충북과 세종에 관련된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그런 뉴스예요. 예비타당성 분석이 면제가 되면 이제 시기가 좀 많이 당겨지는 거죠.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근거가 필요한데 그걸 좀 뛰어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면 빨리빨리 공공시설을 갖출 수 있으니까 뭐 좋은 소식이다 뭐 이런 식의 신문기사예요. 오른쪽은 대전 지역의 트램 지금 이제 아마 공사를 하고 있죠. 트램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도입될 수 있었느냐 하는 그 과정을 신문기사를 좀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트램에 관한 기본계획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립됐고 2014년 경제성 조사를 했더니 BC가 1 이상으로 나와서 이제 쓸만해졌다 이겁니다. 여기서 자기부상열차는 0.91이라서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0.7 이상만 되면 통과시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1을 넘어야 되는데 1을 넘어야 코스트 대비 더 많은 베너핏을 얻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정도는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시민들 혹은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느 정도만 도움이 돼도 뭐 실시하자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뉴스 찾아보실 때 이런 것들을 위주로 찾아보면 조금 더 우리 주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럼 예제가 몇 개 있는데요. 예제가 몇 개 있는데 여기 우선 요거 하나만 예제 7.2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는 또 수업 시간에 풀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좀 다쳐서 같이 한번 풀어보죠.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이 좀 작은가요? 어떻게 화면이 커지지? 여기 있다. 예제 7.2를 한번 보죠. 예제 7.2. 쓸데없는 인터넷 보도입니다. 오염 저감 시설에 대해서 10억을 투자를 해야 돼요. 10억을 투자를 하면 생산 효율은 좀 저하가 될 수 있죠. 생산 효율은 좀 저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해마다 1억씩 4년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억 정도 수익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좀 적극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 지원을 해줘요. 매년 5천만 원씩, 그러니까 0.5억씩 4년간 좀 돈을 보태줍니다. 더 작나요? 좀 더 키워야 되나요? 네. 대신 오염을 확 줄여서 오염 처리 비용이 들거든요. 하수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걸 매립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오염 처리 비용이 연간 4억씩이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토탈로 고려를 했을 때 BC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지금 뭐 대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대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할 거냐 말 거냐죠.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자율은 4%로 지금 할인율은 4%로 잡혀 있고요. 봤을 때 힌트를 드렸어요. 문제에 보면은 생산 효율 저하, 그래서 수익 감소는 마이너스 베너핏으로 보자는 거고요. 조세 지원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좀 줄여주니까 코스트를 줄여주는 마이너스 코스트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베너핏은 수익 감소와 오염 비용 감소를 더한 것이 되고요. 코스트는 투자와 조세 지원을 더한 것이 됐습니다. 단 이거를 플러스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히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 10억이 있으니까 코스트가 마이너스 10억이 있으니까 코스트가 플러스 10억이 되고요. 여기는 5천만 원씩 지원이 있으니까 코스트가 조금씩 줄어드는 셈인 거죠. 이거 반올림이 돼야 되는데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반올림이 돼버렸네요. 소수점을 정확히 표시하면 5천만 원씩 코스트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는 뭐 그냥 NPV로 계산을 하면 되죠. NPV 4%에 이 영역을 다 선택을 하고요. 연기간은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따로 계산을 하면 코스트가 토탈 8억 1,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베너핏도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뭐 지금 당장은 없고요. 그 다음은 4억을 버는데 1억은 수익 감소 때문에 뱉어내는 셈이 되니까 연간 3억의 베너핏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NPV를 계산을 하면 3억씩 4번 이 부분을 이자율 4%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연기간 뭐 아무것도 없지만 따로 더해주면 NPV 계산이 끝납니다. 그러면 총 10억 8,900만 원의 베너핏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둘 다 현재 가치죠. 베너핏과 코스트의 현재 가치입니다. 따라서 BC 레이쇼를 구하면 베너핏을 코스트로 나눠준 것이 되거든요. 베너핏을 코스트로 나눠준 것이 되니까 1.33의 베너핏 코스트 레이쇼가 구해졌습니다. 이 값이 1보다 크니까 이 대안은 가만히 있는 것, 즉 do nothing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대안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출장 갔다가 인형 가게에서 사온 인형인데요. 고래상어입니다. 고래상어가 으악 하고 울부짖는 게 표정이 너무 즐거워 보여서 샀는데 제가 요즘 피곤해서 이렇게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어요. 귀여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느라고 뭐 중간고사도 지나갔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뭔가 힐링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또 이렇게 저와 같이 다음 진도를 나가면서 열심히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러 한번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이 부분 설명을 계속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꼭 복습하시고요. 실습 파일도 꼭꼭 해보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